가계부채 폭증의 기원, 노무현 시대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의 폭증과 부동산 자산 버블이 연결됐다고 하면 완전한 표현은 아니다. 고려연방제 작동을 포함해서 연결됐다고 보아야 한다. 때는 2006년. 서점에는 갑자기 강남 사람들의 금융을 따라 배워야 돈을 번다는 책이 지배했다. 아파트를 지어만 놓으면 무조건 다 팔릴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을 지렛대로 사용하면 손쉽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다. 좌익들은 자산 가격 폭등에 분노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통령인 노무현이 올린다는데 왜 금리를 올리지 않는가? 또 노무현 시대가 만든 게 수출 대기업이 건설업에 진출하여 만든 고품격 브랜드다.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상징적이다. 군사정권이 수출 중심의 생산적인 동력으로 돌리던 기획은 그 시대부터 조롱 대상이 됐다. 노무현 시대의 건설 계획은 평양 중심주의에 종속된 가상의 미래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국토건설 계획을 놓고 보라. 일정 부분은 일본의 열도 재개발을 수입했지만 근본 동의는 6.15 체제를 고정하기 위한 노비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토건 대왕 이명박이 아니었으면 좌익의 영구정권 만들려는 기획을 얻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은 민주당 골수 지지층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 지역의 개발 붐을 일으키고 투자 유치를 한다. 그런데 실상은 민주당 골수 지지층의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부채를 만드는 것이다. 그때 오후 죽순으로 생긴 부동산 조합들은 호남 향후의 조직을 핵심 동심원으로 보수 매체 부동산란을 액면가로 믿어버린 이들을 호구이자 노비로 확장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이 리만 사태를 맞았다. 강남에만 가격 폭락이 있었고 대부분의 지역은 가격은 요동이 없었다. 그러나 전국은 어디서든지 리만 사태 후폭풍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가 극도의 침체를 맞게 됐다. 그때 누구나 손쉽게 부채를 썼던 이면에는 이자만을 내면서 원전을 갚아나가는 시간까지는 매매를 하고 손 털고 나간다는 생각이 있었다. 리만 사태와 더불어 선대인 씨는 부동산 폭락론을 내세웠다. 노무현 정권 때는 왜 폭락론 안 했대? 이명박 정부 연 먹어라. 이게 노골적이다. 선대인 씨가 지금 폭락론자가 아니니 그때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은 순수한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 연 먹어라는 의미였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카드 대란을 수습하고 내세운 게 사실은 구조에서 흡사했다. 은행권은 대출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나 은행의 노비로서 종속되는 인구가 늘어난다. 이자만 갚을 때는 견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을 갚기 시작하면 견디기 어렵다. 다중채무자는 부담감이 있는 원전을 갚는 시간을 미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문재양 정권은 공무원 공화국과 호남 향후의 주축의 노인들의 복지 선물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세원이 필요했다. 이들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30대들의 영끌 부동산 매수가 필요했다. 돌아가는 꼬락선이 보면 리만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재앙 폭풍이 다가올 모양이다. 군사 독재의 본질은 국가 범죄로서 권위주의다. 좌파 독재의 본질은 사기 범죄, 민사 범죄의 국가기구 악용이다. 고려연방제 호구 만들기라는 실제를 감추고 실제와 다른 기표를 더 씌운다. 광주민중항쟁으로 해방공간 남로당 운동사에 이었다고 좌익끼리 책에 넣고 일반 국민 향해서는 자유민주운동이라는 실제와 다른 기표를 씌우는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골수 지도부 상층이 혈연 인맥 집단이다. 얼굴이 매번 바뀌는 이들은 호구이다. 일반인 참여자는 더더욱 호구다. 이것은 조선시대 정치 조직인데 시민단체란 말을 사용한다. 해찬들이 내세우는 행정도시 문제는 고려연방제의 호구 만들기다. 증권에서 기업 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고스란히 인질이 된다. 그 효과로 대규모 투자를 빙자한 호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문죄양의 대북 투자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노무현, 문죄양 정권에서 유행하는 단어의 공통점, 상생, 화해 균형, 중도, 평화, 조화 등등의 용어는 모두 노장 사상으로 몸에 박힌 노위계급의 귀족계급의 복종 심리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인문학은 좌익에 몰아주고 우익의 인문학은 씨를 말렸다. 호구 경제학 로드맵의 종말은 한국 국민 전체의 개정은 호구 만들기. 이를 후원하는 세계교회협의회는 국제예수사기단이라고 봐야 한다. 하나님 파라이웃 파라 정신의 구현이니까 그렇다.
정세현, 문정인의 판단은 도교용어의 신화적 몽롱함으로 말하며 국민의 북한 종속된 노비 문제를 말한다. 그런 노비화를 말하면서 이익을 볼 사람이 뻔한데 국민 전체의 당위적인 것이냐 논한다. 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빼고 계속 대출을 하는 것을 신용팽창이라고 부른다는 경제 유튜버 주장을 보면서 이놈도 용어혼란 전술이지. 결국 자기가 부동산으로 돈 벌기 위해서 남들의 가계대출을 유발하여 남들을 은행의 노비로 만드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다. 정책이 처음부터 이것을 통해서 자기 권력 확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좌파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 김수현이 좌파 정부는 자가주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확히 말하면 권력 확장을 위한 노비 확장만 원한다고 보아야 적절하다. 억울함의 뿌리를 찾아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억울함의 뿌리에는 김대중 플러스 호남 향후의 플러스 민주파리 귀족의 연합 권력이 존재하며 그것은 그들의 의도와 실제와 다른 표현을 짊어지며 실제와 다른 머릿속에 착각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군사정권 지도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던 이들이 결국은 심판을 달성했다. 그러면 민사적 사기범죄의 남발의 고도의 집단행위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은 심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일까? 국가 권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주의 조직의 후원까지 받는다는데 무슨 수로 진상규명하느냐? 이런 기대는 반드시 부서진다고 생각한다. 국제 망신 운운하면서 진실규명을 덮으려 하는 게 안 된다. 그렇게 덮는 군사정부를 비난한 게 당신들이기 때문이다. 호구 경제학이 나타나기 위해서 시장에서 판단하는 도덕 규범은 없다. 군사정권에서 수출만 하면 장땡이듯 시장에서 화폐만 늘어나면 장땡이 됐다. 억울한 이웃을 몰라준 것은 일정 부분은 각자의 책임이지만 거의 절대적 책임이 정치 권력에 종속된 노비로 하여 시민적 책임으로 이웃을 보지 못하게 문화 조작한 정치 권력에 있다. 김대중 세력의 책임이 있다. 한국은 시장 경제의 실패가 아니라 고의로 우리 사회가 실패하도록 짠 김대중 경제학의 실패다. 세 줄 요약. 1. 가계부채 폭증의 기원은 좌파 돈 벌어주기 위해서 비싸게 대출을 통해서 비싸게 매입하라는 노무현 시대. 2. 가계부채 폭증은 부동산 떡상이며 이는 동시에 6.15 프로그램에 인질화된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3.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의 실패가 아니라 고의로 실패하도록 설계한 김대중 경제학의 실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